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WSL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자세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윈도우즈에서 클로드 코드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WSL은 Windows Subsystem for Linux의 줄임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윈도우즈 안에서 리눅스를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WSL의 장점을 살펴볼게요. 듀얼 부팅이나 가상 머신 없이도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CPU나 메모리도 적게 사용해요. 시작도 몇 초면 돼요. 그리고 MNT-C 경로로 윈도우즈 파일에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클로드 코드에 WSL이 필요할까요? 클로드 코드는 내부적으로 배시 명령을 실행해요. 맥OS와 리눅스에서는 배시가 기본으로 있지만 윈도우즈에는 없어요. 윈도우즈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git 배시예요. git for windows를 설치하면 함께 제공돼요. 기본적인 배시 지원이 되지만 샌드박싱은 안 돼요. 두 번째는 WSL이에요. 완전한 리눅스 환경을 제공하고 샌드박싱도 지원해요. WSL이 git 배시보다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버블랩을 사용한 OS 수준의 샌드박싱이 돼요. 둘째, 실제 리눅스 커널이라 모든 시스템 호출이 호환돼요. 셋째, git이나 npm 같은 도구의 파일 시스템 성능이 훨씬 빨라요. 이제 WSL1과 WSL2의 차이를 살펴볼게요. 이 두 버전은 아키텍처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WSL1은 번역 레이어 방식이에요. 리눅스 시스템 호출을 윈도우즈 커널 호출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즉, 실제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지 않아요. 반면에 WSL2는 경량 가상 머신 방식이에요. 실제 리눅스 커널을 사용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적화한 커널을 제공하고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통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요. 기능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WSL1은 시스템 호출을 일부만 지원하고 리눅스 파일 성능이 느려요. 대신 윈도우즈 파일 접근은 빠르고 메모리도 적게 사용해요. WSL2는 시스템 호출을 완전히 지원하고 리눅스 파일 성능도 빨라요. 그리고 도커와 샌드박싱도 지원돼요. 그러면 클로드 코드에서 WSL2를 권장하는 이유를 자세히 볼게요. 가장 큰 이유는 샌드박싱이에요. 클로드 코드의 샌드박싱은 파일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OS 수준에서 격리해요. 맥OS에서는 시트벨트를 사용하고 리눅스에서는 버블랩을 사용해요. WSL2는 버블랩이 동작하지만 WS1은 커널 기능이 없어서 안 돼요. 샌드박싱이 없으면 모든 배시 명령이 시스템 전체에 접근할 수 있어요. 반면에 샌드박싱을 활성화하면 지정된 디렉토리와 도메인으로만 접근이 제한돼요.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성능 면에서도 WSL2가 유리해요. 프로젝트 파일을 리눅스 파일 시스템의 홈 디렉토리 아래 저장하면 git 클론은 최대 20배, npm 인스톨은 2배에서 5배까지 빨라져요. 다만 WSL1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어요. 프로젝트 파일이 반드시 윈도우즈 C 드라이브에 있어야 되거나 메모리가 아주 제한적이거나 호스트와 동일한 IP가 필요한 경우에요. 설치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윈도우즈 10 버전 2004 이상 또는 윈도우즈 11이 필요해요. 윈도우에서 윈도우 키와 R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창이 뜨는데 여기서 윈버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실행해 주시면 이와 같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윈도우즈 11이라서 WSL 1, 2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직접 설치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관리자 권한으로 파워쉘을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WSL 인스톨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엔터. 이 리눅스에서 사용할 아이디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패스워드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리눅스에서 사용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WSL 인스톨을 실행하면 4가지가 자동으로 진행돼요. WSL 기능 활성화, 가상 머신 플랫폼 활성화, 리눅스 커널 업데이트, 그리고 우분투 설치. 마지막으로 설치가 끝나면 컴퓨터를 재시작해요. 다음으로 리눅스 배포판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설치 가능한 배포판 목록은 WSL-L-O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주요 배포판을 비교해 볼게요. 우분투는 초보다 친화적이고 문서가 풍부해요.
대비하는 안정적이고 가벼워요. 페도라는 최신 패키지를 제공하고 오픈수세는 기업 환경에 적합해요. 클로드 코드를 사용할 거면 우분투를 추천해요. 기본 우분투 대신 다른 배포판을 설치하려면 WSL 인스톨하고 D 한 다음에 뒤에 배포판 이름을 적으면 돼요. 만약 설치가 0%에서 멈추면은 웹 다운로드 옵션을 추가해 보세요. 설치한 배포판을 관리하는 방법도 확인해 볼게요. WSL V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설치된 배포판 목록이 나와요. 여기 버전열이 WSL 버전이고 이 별표가 기본 배포판을 뜻해요. 지금 보면 도커 데스크탑이 기본 배포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 WSL을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도커 데스크탑 해당되는 배포판 리눅스로 들어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엑싯을 누르면 다시 빠져나가요. 만약 내가 우분투라고 적힌 거를 기본 배포판으로 설정하고 싶다 할 때는 WSL set default 한 다음에 우분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그냥 WSL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은 이번에는 우분투를 기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우분투 리눅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exit 하면 빠져나와요. 만약 이 우분투가 WSL 버전이 1이라고 했었을 때 내가 2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WSL set 버전 하고 우분투 하고 2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분투 이 리눅스를 삭제를 하고 싶다 할 때는 WSL unregister 우분투 해주시면 돼요. 다시 WSL V라고 입력을 하면은 방금 전에 우분투 배포판을 삭제를 했다가 다시 설치했어요. 이 상태에서 우분투가 기본 배포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WSL 입력을 하면은 우분투가 실행돼요. 이 상태에서 cat etc os release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은 이 리눅스 운영 체제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현재 이 리눅스 사용자 명을 알고 싶다 할 때는 who am I 하시면은 사용자 명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pwd는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작업할 때 현재 터미널이 존재하고 있는 그 경로를 알려주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MNTC에 윈도우즈에 시스템 32에 들어가 있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 32 같은 경우에서는 시스템 폴더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exit하고 일반적으로 WSL 들어갈 때 cd하고 물결 표시하고 슬래시하고 엔터 치시면은 이게 사용자 폴더로 가는 건데 사용자 폴더로 먼저 이동한 다음에 WSL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초보자 같은 경우에 깜빡하고 시스템 32 폴더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WSL 다시 실행할게요. 그리고 다시 ls 해가지고 mntc 이렇게 하면은 ls가 검색하는 거거든요. 파일 폴더. 그러면은 지금 윈도우즈의 C 드라이브를 검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설치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윈도우즈 버전 확인, 파워쉘 관리자 권한 실행, WSL 인스톨 명령 실행, 리눅스 사용자 계정 생성, 그리고 WSL LV로 버전이 2인지 확인하고 기본 리눅스 명령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했으면 설치가 끝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